2023년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리서치에서 공개한 라머라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일시는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2023년 3월 1일이 되겠고요. 이 라머 페이퍼가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되어서 어디 퍼블리케이션이 정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메타 리서치 플랫폼상에서 공개가 된 상태이고 아직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상태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논문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 라머라고 한 다음에 Open and Efficient Foundation Language Models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오픈 그리고 efficient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 라머라는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잘 지은 것 같기는 한데 알고 보니까 이 라머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와 같은 어떤 그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래서 가져와 본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개략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라머 Open and Efficient Foundation Language Models가 되겠고 다운받을 수 있는 URL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에서 이 라머 랭귀지 모델스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URL은 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어디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고요. 이 메타 리서치 플랫폼 상에서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 첫 페이지 상단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화면에 가져와 보았고요. 언어 모델의 이름인 라마는 Large Language Model Meta AI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겹게 생긴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발음 기호도 같이 참고로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럼 라머 페이퍼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은 계속 말 그대로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미지의 영역이죠. 커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그렇게 시도는 해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모델 크기만 키우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화면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가져다 놓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큰데 좀 언밸런스하죠. 아래쪽에 화분은 조그만데 화분 안에 그러니까 흙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고 흙 안에 당연히 영양분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언밸런스한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어쩌면 현재의 상태일지도 모른다. 계속 나무의 크기를, 모델의 크기를 키워나가고만 있지 않는 것일까? 이렇듯 언밸런스한 나무가 있다면 그러면 이 나무는 크기만 클 뿐이지 알맹이는 쏙 빈, 그러니까 좀 건강하지는 않은, 희마리가 없는 그런 나무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분의 크기에 알맞는 혹은 이 화분 안에 들어있는 흙이나 영양분 양에 걸맞는 크기의 나무가 심겨져 있을 때 비로소 가장 건강한 나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적당한 만큼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LLM이 다른 LLM에 비해서 설사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나무보다 설사 크기는 조그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습하는 단계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언어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크기의 최적의 조합을 제시를 해보자 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친칠라라는 모델을 소개했던 연구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이 모델에 대한 내용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요, 트레이닝 페이지만을 고려했다. 즉, 이때 그 어떤 주어진 계산량이 있을 때, 이 계산량이라는 게 플롭스라는 용어랑 되게 밀접한데요. 이 플롭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본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계산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계산량 하에서 최적의 데이터와 모델의
크기 조합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돈이 있어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화분과 그리고 나무 크기의 조합이 있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살 때 화분은 조그마한 거 10만 원짜리 사고 나무는 큰 거 90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화분을 90만 원짜리 큰 거 사고 나무는 10만 원짜리 조그만 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량이 주어져 있을 때, 돈이 주어져 있을 때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크기의 조합, 적절한 조합을 제시를 한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친칠라 모델을 소개한 해당 논문에서는 과거에 수행되어 왔던 논문과는 달리 데이터 양이 아직까지도 적었다. 모델의 파워가, 모델의 가능성이 좀 평가절하되어져 왔다. 모델은 아직도 그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고, 그것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모델은 잘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선형으로 증가하면 모델 크기도 선형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해당 논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 논문을 직접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칠라라는 모델을 소개했었던 논문은 과거에 수행되었던 굉장히 밀접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연구는 트레이닝 페이지만을 고려했다. 주어진 계산량 하에서 적절한 조합을 찾으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은 테스트 페이지, 그러니까 인퍼런스 페이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 라머 페이퍼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충분한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언어 모델을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친칠라에서 말하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와 좀 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모델이 각각 트레이닝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쳐다본 거, 그리고 이 라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페이지에 대해서 바라본 거, 어떤 포커싱하는 어떤 관점은 다를지언정 데이터 사이즈와 모델 사이즈 간의 어떤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모델 크기를 계속 키우기만 했었던 것을 벗어나서 이 모델 크기가 좀 모델의 그 가능성이 평가절하되어 왔으니 비교적 조그만 모델이라 할지라도 트레이닝을 충분히 참을성 있게 시켜주었을 때, 또 양질의 데이터를 꾸준히 많이 모아서 제공을 해주었을 때 모델의 성능을 더 높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이제 과거 연구들이 계속 이렇게 나무 크기만 키워왔는데, 그러지 말고 나무 크기를 좀 적당하게 줄여도 그래도 더 좋은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어. 나아가서 이제는 인퍼런스 페이지에서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타스크들에서 좀 높은 성능을 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한 양의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비교적 더 작은 크기의, 제가 그림은 여기서 트리 크기를 똑같이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더 작은 크기의 모델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야. 데이터 양을 계속 더 늘려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계속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관측할 수 있었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블럼과 솔루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블럼은 인퍼런스 페이지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소규모의 LLM을 만들자입니다. 인퍼런스 페이지에서 좋으려면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속도도 빨라야 되고 또 모델 크기도 컴팩트하게 조그만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논문 제목도 efficient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블럼을 풀어내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결국 이 라머 모델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 연구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LLM을 만들었을 때 그 LLM에 투입한 데이터 양에 비해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큰 개수로 했을 때 1T개 혹은 1.4T개의 토큰을 써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모델 크기는 대략 6B
좀 더 정확하게 6.7b부터 시작해서 65b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죠. 모델을 여러 체급에 걸쳐서 라머 모델을 학습된 버전으로 해서 공개를 하게 되겠고요. 이 라머가 나오기 전에 등장했었던 언어 모델 중에서 500b가 넘어가는 사이즈를 가진 언어 모델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23년 초기에 나온 언어 모델 치고는 확실히 작은 체급, 여기서 제가 체급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모델 크기 혹은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체급의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체급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른 언어 모델들에 비해 성능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라머 모델들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publicly available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들은 대체로 베일에 쌓여진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들을 공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라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는 publicly available한 데이터셋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또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라머를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한 publicly available한 데이터셋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화면 가운데 나와 있는 표에서 해당 데이터셋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소스별로 한 줄씩 지금 나열을 해주고 있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소스로부터 수집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영어이고요. 그리고 요 7가지의 소스들 중에서 한 녀석은 위키피디아에서 수집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데이터 소스별로 서로 다른 전처리 과정 및 필터링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을 이루는 각 소스별 비율은 여기 표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셋을 100%라고 한다면 이걸 다 넣으면 100%가 됩니다.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2%만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데서 수집되어져 왔다는 것이고 무려 67%에 해당되는 부분은 코먼 크롤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의 사이즈는 토큰 개수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티게 혹은 1.4티게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1티게짜리 데이터셋이건 간에 1.4티게짜리 데이터셋이건 간에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 이퍼 횟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고 데이터셋의 디스크 사이즈가 어떤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퍼 횟수와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나 북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입학을 돌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 칼럼과 특이사항 칼럼은 제가 임의로 정리해서 붙여본 것이에요. 논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각 커먼 크롤부터 해서 스택 익스체인지까지의 데이터 소스별로 도메인이 어떤지를 정리해 본 거예요. GitHub과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 도메인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여러 도메인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지만 북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니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카이브는 사이언스, 그리고 스택 익스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있고 또 답변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GitHub과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BSD, MIT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것들만 추렸다고 하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라틴 그리고 시릴릭 스크립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언어 20여 개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는 레이텍 포맷이고 스택 익스체인지에서의 답변들 중에서는 베스트부터 월스트 순으로 정렬을 해서 취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토크나이저는 BP 토크나이저를 썼고요. 그리고 모델 구조 면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레이어들을 쌓아서 구성했습니다. 이때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각 레이어의 입력값을 RMS 놈을 사용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많이 사용이 되는 렐로 대신에 스위글루를 썼다. 그리고 그 포지션 인베딩을 할 때에는 로터리 인베딩을 썼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세 가지 부분이 논문에서 제법 강조해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 라머 모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기법들은 아니고요. 기존의 연구에서 차용을 해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모델 관점에서나 트레이닝 기법 관점에서 딱히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ausal Multi-Head Atten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다. 이것도 새롭게 제시한 건 아니고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수치 재사용을 위해서 직접 백워드 함수를 구현을 했다. 이것도 뭔가 기법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직접 구현을 했다. 어떤 그 기존의 다른 딥러닝용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백워드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다 밑바닥부터 구현을 했다. 그런 내용이 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이 표에 요약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학습할 때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아담 W를 사용을 했고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썼으며 웨이트 디케이, 그레디언트 클리핑, 웜업 스텝을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CSR과 QA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할 것인데요. CSR은 Common Sense Reasoning을 의미하는 것이며 QA는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것은 CSR에 대한 실험 결과예요. 지로샷 퍼포먼스로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에 있는 테이블 4와 테이블 5는 QA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QA 태스크 안에 데이터셋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표를 2개로 나눠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라머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 6.7 혹은 7B부터 시작을 해서 65B까지 여러 체급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빵은 역시 65B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5B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체급 62에서 70B 이 녀석들이 되겠죠. 나머지 다른 녀석들은 좀 체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녀석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친칠라부터 해서 팜까지 이 녀석들이 비교 대상인데요. 수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동일 체급들 사이에서는 라머가 챔피언을 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한 체급 아래인 33B가 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머가 더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QA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라머가 기존의 다른 같은 체급의 그 모델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태스크에서는 어떨까요? RC와 MR 태스크에서 볼 건데요.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이고 MR은 Mathematical Reasoning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RC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체급 내에서 챔피언 먹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MR과 같은 경우에는 미네르바한테 졌다, 타이틀전 패배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표 2개 중에서 위에 있는 거는 RC 태스크에 대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65B짜리 라머랑 비교될 수 있는 같은 체급 팜 62B짜리랑 비교해보면 성능 차이가 확연히 나죠. 자, 그래서 동일 체급 챔피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MR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테이블 7이 그 결과인데요.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미네르바라는 녀석은 수학 문제 풀이에 특화된 언어 모델로서 등장한 녀석입니다. 이 미네르바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미네르바가 수학에 특화된 녀석이다 보니까 동일 체급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다가 GSM에서는 성능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다가
이 메이저리티에서 했을 때 딱 한 번 이기게 됩니다. 69.7, 여기서 68.5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치 차이도 사실 미네르바보다 라머가 조금 더 큰 건 사실이잖아요,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겼나? 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칼럼을 하나하나를 권투 경기에서의 라운드로 혹은 한 게임 하나로 이제 본다면, 그러면은 4전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3번을 지고 딱 한 번만 간신히 이긴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참패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논문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미네르바는 매스 도큐멘트 파인 튜닝을 한 녀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매스메디컬 도큐멘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다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MR 태스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2개예요. 매스라는 거랑 GSM8K라는 거랑 2개인데 이 중에서 매스 데이터셋은 미들스쿨 거 그리고 하이스쿨 거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GSM8K 같은 경우에는 미들스쿨 문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교적 매스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하이스쿨 거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GSM8K에서 비교적 성능 차이가 미네르바랑 라머랑 많이 좁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GSM8K가 매스에 비해서 좀 더 수학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성능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G라는 또 다른 타스크의 성능입니다. 코드 제너레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자연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것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을 하는 것이에요. 우측 하단에 있는 표가 실험 결과를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동일 체급에서는 챔피언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라머 65비짜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성능이 꽤나 높습니다. 여기서 매트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패스_K, 패스@K는 K개의 프리딕션 중에서 모델이 프리딕션한 K개의 정답 후보들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맞으면 맞았다, 패스했다 라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이 표에서 라머가 동일 체급에서 챔피언을 달성한 건 맞지만 이 표에서나 사실 그런 것이고요.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이 CG 태스크에 정말 스페시픽하게 잘 튜닝이 된 다른 언어 모델이 있어요. 팜 코더라는 녀석이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녀석이 우리의 라머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코드 스페시픽하게 만들어낸 데이터셋에다가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앞서 설명드렸던 요 MR 태스크에서도 그렇고 지금 설명드린 CG 태스크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해당되는 태스크에 걸맞는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을 구해서 거기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면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이 라머 저자들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타스크는 MMLU입니다. 이것은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의 약자가 되겠고요. 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동일 체급에서 타이틀전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머 모델보다 더 잘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친칠라가 되겠는데요. 라머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이죠. 체급도 거의 비슷하죠. 65B, 70B. 성능이 보시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 체급에서 결국 타이틀전, 친칠라와의 타이틀전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머 저자들이 주장하는 패배의 원인은 데이터의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술 데이터 혹은 문학 데이터가 더 많이 있었다면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서 더 성능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MR 태스크에 이어서 CG 태스크 그리고 이 MMLU 태스크에서조차 계속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많았다면 그리고
파인 튜닝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칠라와의 타이틀전에서 패배를 어쨌든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실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해서 MMLU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는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화면 하단에 있는 테이블 10이 되겠고요. 여기서 라머 i라고 되어 있는 게 인스트럭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다. 그런 의미로 i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3.4였는데 68.9까지 해서 굉장히 성능이 많이 점프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집요한 성능 개선 시도를 통해서 결국엔 친칠라의 67.5보다는 더 높은 68.9를 달성은 하긴 했습니다만 페어한 비교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이 태스크에서 77.4라는 높은 성능을 달성한 GPT 코드 다빈치 002에 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CSR, QA, RC, MR, CG 그리고 MMLU에 해당되는 태스크 성능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바이어스, 톡시시티,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들은 앞서 살펴본 타스크들처럼 어떤 정답이 존재하니까 이 정답을 맞춰라 라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에티컬한 이슈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설명드릴 녀석은 Real Toxicity Prompt라는 녀석이 되겠는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Toxic Expression이 등장을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매트릭은 Perspective API라는 외부 리소스 혹은 외부 API를 사용을 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 수치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11번 테이블이 되겠고요. 이 수치가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때 모델 크기가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respectful이라는 녀석은 여기 밑에 캡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in a polite, respectful and unbiased manner 땡땡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respectful이라고 나와 있는 성능이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트렌드가 딱 보이시죠? 이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톡식 익스프레션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과거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여졌던 그런 결과와 일치하는 그런 경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수치가 몇 점 이하일 때는 문제가 되고 몇 점 이상일 때는 괜찮아. 그런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이 추세를 보여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스 페어스라는 이 실험의 목적은 젠더, 릴리전을 포함한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바이어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스테레오타입에 해당되는 익스프레션과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그것을 여기서 노말이라고 썼습니다. 노말에 해당되는 익스프레션 두 가지 각각에 대한 모델이 퍼플렉시티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이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더 바이어스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라머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은 릴리전이라든지 젠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등과 같은 부분에서 다른 GPT-3나 OPT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라머의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가장 큰 부분이 커먼 크롤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노젠더라는 실험인데요. 이것의 목적은 젠더 바이어스에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에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13번 테이블이 바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her, she, his, him, he에 비해서 there와 them, someone 이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중성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이것들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어큐러시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것은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이 her, his는 각각 65%, 60% 정도가 성능이 나왔는데 there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려 72%를 달성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크잖아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젤더 바이어스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자들이 한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 프라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취할 때 결국에는 혹시 메이저리티 젠더를 그냥 취해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메이저리티 젠더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여기서 이제 가차 케이스라고 특별히 지칭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실험을 다시 수행을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her과 his에 대해서 가차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더 수치가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더 떨어졌기 때문에 their, them, someone에 해당되는 정확도 수치와 더 차이가 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자들은 자신들의 가설이 맞았다. 결국에는 메이저리티 젠더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듯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인데요. Truthful QA라는 것은 이 모델이 사실을 얘기하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misinformation을 생성하는가 여부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truthfulness라고 그것을 지칭을 한다면 사실 이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델 자체가 소위 말하는 무비권을 행사해 버리면 그러니까 일부러 쓸데없는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misinformation을 생성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도 인포메이션을 또 주지 않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이제 매트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머티브니스는 정보를 말하지 않고 밀권을 행사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되는 정보를 말하긴 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표 14번이 이 Truthful QA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이 Truthful QA 지표에서 봤을 때 안 좋은 것이죠. GPT-3보다는 더 성능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ruthful이라고 되어 있는 건 Truthfulness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Truthful 별표 if라고 되어 있는 건 Informativeness까지 함께 본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GPT-3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머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수치가 그다지 높다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다지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GPT-3보다 더 높은 성능이 나온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이 라머 모델이 GPT-3보다는 더 나중에 나온 랭귀지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용한 데이터도 더 나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의 그 시점, 데이터가 생성된 그 시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이 Truthful QA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바이어스, 톡시시티,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한 이 4가지 실험 결과가 사실 딱히 라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6가지 타스크들에 대해서 라머가 무려 4개의 태스크에서 챔피언을 달성했다. 동일 체급에서는. 근데 MR이라든지 MMLU에서는 동일 체급에서 타이틀전에서 패배했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머 저자들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냐? 프리트레이닝 혹은 파인튜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인튜닝 안 해서 그래. 우리는 프리트레이닝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투입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국엔 좋은 랭귀지 모델을 만들 때에는 결국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록 그 모든 타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지는 못했고 또 에티컬 이슈에 대한 타스크에서는 그다지 임팩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머 모델은 기존의 다른 많은 언어 모델에 비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에 딱 해당이 되는 그런 라머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편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잘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모델 성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